이 시간 학부모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온 뒤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누는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누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다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등 학부모 교육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니까 조금 낫죠. 옆에 있는 분에게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했는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으면서 밝게 환영한다고 얘기해주면 사실 낯설지만 혹시 또 처음 본 부모님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 마음이 약간 열리죠, 그렇죠? 사실 관계라는 게 누군가는 좀 과도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네, 짓궂게도 하고 그럴 때 좀 열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좀 반응과 호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인간관계 하시다 보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 안 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또 해주기 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사실 낯선 공간에 와서는 반응을 잘 한다는 게 조금 더 낯설죠. 내가 좀 이렇게 분위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처음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구조를 서로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얼굴 안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좀 이게 좀 뭐지 이거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냥 마음을 열고 시작하자 좀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학년 소명 수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우리 강의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96개의 형용사 중에 자기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하나를 고르는 그 수업을 하거든요. 처음에 24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10개, 5개, 마지막 1개를 고릅니다. 그럼 마지막 1개를 고를 때 아이들이 되게 신중하게 골라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 형용사를 고르는 거예요. 96개 중에 하나니까 사실은 선택받은 형용사죠. 그리고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8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수업 대형으로 앉아서 이제 이걸 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 소개를 하기로 했어요. 앞에다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멋있는 신기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고른 거를 뭐 인기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96개 중에 하나 고른 게 매력 있는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있는 신기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투박한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아니잖아. 그거를 큰 소리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공감, 좋아요. 반응. 예. 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 네. 강하게, 격하게 공감하시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울어서 여러분, 아이가 울 때 선생님은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의 눈물의 의미는 뭐야? 나가! 가해 학생을 징벌로. 네, 우리 징벌과는 좀 거리가 먼 김병도 목사님 어떻게? 아멘. 근데 이제 얘가 우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울 때 울지 말라고 막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들면 얘가 더 어색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울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괜찮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달라는 건가 막 좀 그런 느낌 들 만큼 계속 우니까 제가 수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앉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서클입니다. 동그랗게 앉아. 그리고 한 명씩 지금 느낌을 물어봤어요. 한 명씩 이렇게 자기 느낌,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게 너무 좀 불편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혹시 그 아니잖아 한 애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마라. 그냥 너의 느낌만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불편하다, 뭐 힘들다, 잘 모르겠다, 막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자아이 딱 차례가 온 거예요. 바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끊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 서클.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사과하는 순간 얘가 울음을 그치면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얘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기어코 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심장이 쫄깃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심장이 쫄깃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매력 있는 누굽니다 했을 때 그 매력 있는 96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자기 이름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귀하게 고른 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신기원입니다 했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를 거부당하는 거죠. 그런 충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제가 그래서 그 다음 8학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소개할 때 한 명 소개하면 무조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라고 했어요. 매력 있는 신기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과하게 하죠. 과하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쨌든 이런 호응을 제가 좀 이렇게 이끌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호응해주면 야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복적 서클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솔직한 반응.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내가 할 얘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온전히 경청해 주는 거. 그리고 반응해 주는 거. 사실 이게 주는 관계에 어떤 뭐 어려움, 벽, 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시작,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잘 반응을 안 해요. 저희 아내가 비가 오네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구나. 너무 좀 과하죠. 그러니까 비가 오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가 온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반응을 한 건데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가 비가 오네라고 하는 그 반응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반응해주면 좋지요. 비가 오네 정적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비가 오네 이렇게만 해줘도 되죠. 이게 반영적 경청입니다. 똑같이 해준 거. 비가 오네. 비가 왜 와? 막 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 가까운 관계일수록 빨리 반응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 이제 반응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심리적인 좀 안도감, 안정감이 있는데 바로 반응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자연스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반응은 결단이에요. 뭐라고 한다? 바로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해야 사실 이게 몸에 좀 익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초등과정 김대철 교감 선생님께서 회복적 정의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을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반응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분위기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 강의하는 사람이나 강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반별로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석률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가끔 이렇게 써야 되나? 네. 지금 그 저희들이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마치는 걸로 했는데 이미 지금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게 또 이렇게 메타인지가 높으신 분들은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되지 막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예정된 건 1시간 우리 이제 실천편 서클에 대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클 구조를 한번 실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고 30분 정도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근데 지금 비어 있으면 이제 나눔이 안 돼서 최소한 10분이 이 테이블에는 계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동그랗게 서클 아시죠? 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을 하면 30분 뒤에 설명을 들을 때 불편하셔가지고 이게 디귿자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원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 원의 구조 자체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생각이. 그래서 이 구조가 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1학년, 네, 이쪽은 두 분이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앞으로 오시고 두 분이 앞으로 좀 와주세요. 네. 그리고 네. 맨 뒤에 앉아 계시면 왼쪽 편, 저를 기준으로 왼쪽 편이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분 정도가 돼야지 이게 서로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쪽,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맨 뒤에 지금 계시면 앞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맨 뒤에 분이 앞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화면을 봐야 되거든요. 맨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와주세요. 네, 네, 그쪽 전체가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조금 더 앞으로, 네, 이왕 오시는 거, 네, 이왕 오시는 거 앞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둘이 안에서 진행자를 좀 뽑으셔야 되거든요. 진행자를 뽑는 건 여러 게임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아주 눈치 게임으로 진행자를 뽑겠습니다. 한 분만 진행을 좀 도와주시면 돼요. 눈치 게임 아시죠? 아시는 분 둘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최소한 한 분은 계셔야 되는데 우리 둘의 수호천사가 한 분은 이쪽은 괜찮으시고 이쪽 눈치 게임 아시나요? 이게 너무 겸손하셔갖고 손을 안 드셨구나. 네, 그러면 눈치 게임 지금 한번 연습을 하고 두 번째 할 때 눈치 게임에서 걸린 분이 진행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동시에 연습을 한번 눈치 게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진행자가 뽑힌 둘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진행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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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둘에 진행자 뽑히셨나요? 네. 아, 안 오신 분이 진행자가 되셨네요. 물건이라도 놔두셔야 되는데. 네, 일어서 주세요. 네, 감사. 자, 우리 일어서 있는 분을 위해서 네, 격렬한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원래 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편의상 1둘에 2둘에 3둘에 4둘에 5둘에 아시겠죠? 순서가 왜 이래? 제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1, 2, 3, 4, 5. 네. 그리고 마이크가 두 개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발표미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갖고 이게 너무 떠미지 마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몸이 먼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놀이, 마음놀이라고 하는데 특히 초등에서는 몸을 이렇게 서로 친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이제 몸놀이, 마음놀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나도 게임이라고 있는데 나도 혹시 아시나요? 나도 게임? 모르세요? 나도 게임 뭐냐? 차례대로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자녀를 깨우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난 채로 자녀를 깨웠다. 해서 에피소드를 끝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은 일어서서 나도 하는 거예요. 나도 아시겠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만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일어섰다가 한번 앉으시면서 아시겠죠? 네, 아주 쉽죠? 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서클에서 말하는 토킹 스틱인데 스틱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반입니다. 원반. 토킹 스틱은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이거 물체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꺼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되지만 오늘 이제 편의상 요걸로 해서 원반이지만 토킹 스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진 분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서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아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경청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상호작용하잖아요. 내가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도 하고 말도 주고받고 공감도 해주고 아까 이렇게 반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쭉 내 속마음을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데 중간에 끊겨요. 왜냐? 반응해주는 리액션 좋은 분들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거든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그러면 자기가 생각이 끊겨요. 내가 내 거를 깊숙한 걸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클에서 말할 때 토킹 스틱은 온전히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동료들은 그걸 충분히 경청해 줘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그걸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경청을 위해서. 그리고 친구의 상황이나 감정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제 헤아려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토킹 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 한 분씩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이걸 네. 하나씩. 네. 하나씩 맡아 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들 중에 미랄들도 이래요. 색깔 막 바꾸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나도 게임을 하는데 진행자분이 도와주시는데 토킹 스틱은 지금 우리 시계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이 낫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나도 게임을 진행자가 약간 진행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도 게임을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각 둘에서.
자, 우리 한 바퀴 돌았으면 이제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끝나는 두레 하고. 네. 원래 이거 한 세 바퀴 정도 돌고 이러면 재밌는데 지금 시간상 요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네. 네,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 바퀴 안 돈 두레 없죠? 다 돌았죠? 아직 안 도셨어요? 아, 네, 네. 그럼 마저 네 해주세요. 마저. 네. 다 돈 두레가 많아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나도 게임을 했는데 내가 했을 때 좀 어땠는지 소감을 각 둘에 한 분씩 나오시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냥 한 두 분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두 분 어떤 분이 좀 나와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까요? 이거 해보니까 좀 어땠는지. 아니면 제가 아름다운 지명을 네, 우리 네 이둘에서 한번 누가 한 분 엄청 빨리 끝나서 네, 우리 우리 그러면 이거 해야 될까요? 유치한 게임 손가락 가리키기 가장 많이 된 두레 네 한번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각 두레가 한 번씩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많이 되신 분은 자진해서 나오죠. 자진해서 네 애써 사양하지 마시고 네 나오시죠. 네, 네. 나오시죠. 네 마이크 저기 네 켜서 네, 네. 나오시죠. 잠시 대기 네. 줄을 섰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호응을 일으키는 멘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공감이 가는 주제를 잘 찾았던 한 바퀴 도니까 분위기 훈훈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처음에 인도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호응을 못 얻어가지고 아무도 나도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라서 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돌아가면서 주변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공감이라는 거 잘 그렇게 와닿진 않았고 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좀 가까이 붙어 있지만 저희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버님 막 일어나서 나도 막 요거는 조금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에 앞서 최고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되게 친한 줄 알겠어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 느낌이나 소감이 어떤지를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초등에서는 막 몸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이게 뭐지? 뭘 했지? 왜 이걸 하지에 대한 것들을 이
서클은 좀 반대로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수업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도달할 그 목표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동기유발하는데 서클은 반대로 활동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는지 소감을 이제 더 얘기 나누거든요. 약간 기납법이죠. 보면 그런 게 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스펙트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생소하시죠? 용어가. 스펙트럼 아시죠? 스펙트럼인데 우리 감정을 이렇게 불행, 우울, 뭐 이런 거 외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고 중간지대, 뭐 괜찮아. 나는 뭐 쏘쏘.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좋아, 만족해, 아주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게 0점에서 100점까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했을 때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직관적으로. 초등은 특히 직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니까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1학년 우리 6분 앞으로 좀 잠시 나와주시죠.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제일 좋아요. 네. 네. 걸렸습니다 이제. 네. 일단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요원반이 좋겠네요. 이쪽이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죠. 기분을 솔직하게 너무 우울하다, 아니 피곤하다. 우리 감정은 너무 많잖아요. 표현이 억지로 있다. 뭐 예를 들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두운 영역이에요.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상관없는. 그다음 끝쪽이 가장 좋은 상태,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분이 이렇게 좀 옮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 기준이 3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이지만 3분만 기준을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뒤로 빠지시면 돼요. 다른 분도 오실 거니까. 네. 6분 중에서 자기가 솔직한 기분이 이렇게 네. 여기 서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네. 아버님 지금 솔직하게 지금 네. 어두운 용에 가운데 이제 끝에 정말 좀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이쪽으로 오시는데 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네. 근데 이걸 가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솔직하게 지금 어떤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나눠야 되니까 맞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둘에 전체가 무엇을 하느냐? 저쪽에 가서 저 스펙트럼 사이에 서시는 거예요. 그 단계 사이에. 나는 근데 완전한 저 0점이다. 그럼 또 뒤에 가시고 나는 0점에서 3점 뭐 여기 예를 들어 0점, 50점, 100점이잖아요. 나는 30점 돼. 그럼 이제 저 가운데 서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한번 한번 서주시겠습니다. 네. 기분, 상태.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남아 계신 분 보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쪽이 없죠 지금. 근데 이쪽이 좀 많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쪽이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구성원이 멤버가 그래도 좀 오른쪽이 많다, 맞죠? 괜찮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늘어나시네. 솔직한.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둘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하진 않고요. 원래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저희들 맛배기로 지금 좋은 게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지금 복장도 지금 블랙으로 지금. 아니 저런 분이 계세요. 하이디가 원래 D가 높은 분이 세기를 찾기 때문에 맞죠. 네. 네. 되게 근데 지금 되게 보니까 골고루 여기서 뭐 춤 한번 추시면서 칼군무 하셔도 될 거. 되게 골고루 서 계신 것 같은데 자기는 정말 솔직하게 서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서로 대화를 안 했거든요. 원래는 나오면서 내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러면 너는 지금 기분이 이러냐고 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제 서 계신 거죠. 아무 말 없이. 근데 사실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앞에 서 계신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놀이가 끝났는데 이제 또 소감을 나누면 좀 그러니까 네, 소감을 이제 나누진 않고 네, 다른 걸로 또 소감을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몸풀기 게임이었습니다. 몸풀기. 지금 몸놀이 하면서 마음이 열렸나요? 네. 아직 아까 어둠의 영역에 있는 분은 한 몇 바퀴를 나도 게임 한 3번 하면 정말 이제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나옵니다. 작가. 상상의 나래를. 네. 좋습니다. 이제 서클 모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느낀 여러 감정 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주일 포함해서 한 주간 정도의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잖아요. 맞죠? 뭐 개인적으로든 뭘 하든 직장에서 어쨌든 내가 이 감정이 나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제일 많이 머물렀다. 이 감정이. 나를 약간 지배했다 아니면 사로잡았다 머물러서 했다 그 감정 또는 감정 아니고 나는 상태가 좀 이게 지속됐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토킹 스틱을 들고 차례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진행자분이 좀 진행해서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소리가 울리면 이제 마무리 좀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얘기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건데 지금 좀 마무리해 주시고 요 주제를 가지고 못 하신 분이 이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쪽 둘에 다 이제 마무리 하셨나요? 아, 두 분 아직 못 하셨어요. 네, 이거 이어서 그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말하는 사람 쪽하고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하는 이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아까 두 분은 못 하셨다고 했는데 말하는 때 이 공간 나의 이 주변의 동료 내 서클에 있는 동료한테 내가 이 말을 할 때 좀 편안했는지 아니면 좀 약간 불편했는지 아니면 내가 속에 있는 말을 100%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말했는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생각해서 나 뭐든지 이 동료 이 구성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요 지금 앞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센터피스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가 서클이 이 구조에서 존중받으면서 얘기하고 말을 하지만 이게 평화로운 안전한 공간인 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요. 내가 어떤 말해도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는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친구 이제 속에 있는 말들을 조금씩 꺼낼 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이제 얘가 나중에는 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클에서 있던 얘기는 다른 데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데 앞에 센터피스가 있고 그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물을 놔뒀어요. 이것도 하나의 평안함을 주기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심볼 이런 거거든요. 뭐든지 상관없는데 어쩔 때는 자기가 소중한 걸 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카드가 있거든요. 그다음 매직펜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각자 하나씩 들고 매직에다가 내가 말할 때 난 이런 기분이었다를 단어로 써주세요. 단어로 써서 그걸 센터피스의 가운데 방사형으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자기 앞에 그걸 같이 얘기할 거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 진행자분이 좀 도와주세요. 네. 단어를 쓰시는데 형용사를 나타내시고 안 되면 구라도 쓰시면 돼요. 네, 꼭 단어로 이렇게 안 떠오르시면 편안하게. 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센터피스 이렇게 방사형으로 놓고 네, 이제 토킹 스틱으로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레원 안에서 설명을 나눠주세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혹시 얘기가 안 끝난 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분이 또 발표로 나오셔도 돼요. 발표로. 네. 지금 제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제가 진행자분한테 몇 둘에 발표하실 분 좀 뽑아달래서 네, 그분 발표 정해신 분 네, 본인의 카드를 들고 나와주세요. 네, 아까 발표 정해지신 분 카드 들고 앞으로. 네. 그쪽도 네, 발표 네, 카드 들고 나와주세요. 네, 네. 이쪽도 나와주세요 한 분. 네. 우리가 지금 발표할 때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대화도 하지만 또 전체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팔커 팔머라는 우리 이제 교사의 교사라는 그분은 이제 쓴 책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교사는 전체 소리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동시에 큰 공간, 작은 공간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역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발표 한번 네, 어떻게 나누셨는지 발표. 네, 네, 네. 안에서 나누신 거 그냥 얘기 들려주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새내기 이루기 아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주저함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이번 처음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태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가정에서 알던 아이와 학교에서 알던 아이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거를 이제 저희 둘의 가운데 나누는데 좀 이런 부분을 오픈해도 되는지 혹시 이런 어쨌든 이게 아이에게 좀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지 또 이제 집에 계신 분께 누가 되진 않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주저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썼는데요. 저는 이 카드를 작성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아마 이 긴장이라고 쓰진 않았을 텐데 딱 제 앞에서 끝나가지고 그 긴장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제 카드에 적었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한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나눴던 얘기는 저는 지금 현재 새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새집 살림이라 함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현재 학년을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북한군이 저희 이제 남한에 쳐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이제 중2 아이인데 저희 중2 2학년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용인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용인에 살다가 미랄둘에 학교 오려고 남양주로 이사를 와서 저희 전원주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주택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저희 수입원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원룸으로 아빠랑 둘이 보내고 그래서 졸지에 새집 살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고 현재는 그 상황을 좀 버티자. 그래서 일주일간의 저의 그 마음은 이렇게 주어진 이 환경에 버티다 보면 뭐또 좋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긴장한 마음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엄답인 엄마 이도현입니다. 저는 답답함이라고 적었는데요. 앞에 두 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평소에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꼭 든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주제 네, 이 정해진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듣는 입장에서도 좀 얘기할 건 있죠. 사실 이렇게 공감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뭘 얘기하고 싶은데 반응하고 싶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평소 대화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서클에서는 그런 것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지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봤고 사실 이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사실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좀 한 자리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구조,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이제 숙제로 내드리면 이제 힘드시니까 원래 숙제는 미루는 게 맛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갈급한 분이 계신 분은 이제 같이 이렇게 부부가 먼저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정말 이게 좀 진정한 맞죠?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좀 어떻게 나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저희들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2월달에 선생님들하고 교사 연수도 하고 박윤석 소장님 오셔갖고 회복적 교육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천편인데 사실은 저희 학교도 6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원래 그 또 이전 버전이라든지 지금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체계화가 되고 있고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연수로도 받고 이렇게 조금씩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광범위하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해나가자는 게 우리 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왔던 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회복적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시죠? 네, 좀 그냥 흐린데 앞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이게 지금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피라미드 구조인데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부 구조가 아주 피라미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막 답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피라미드 구조는 하부 구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우리 그 메슬로 욕구 5단계설 아시죠? 거기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그 위에 걸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라미드 형태는 그 밑에 게 콩나무 씨루에 물 주듯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 최상위는 메슬로 욕구 5단계에서는 이제 자아 실현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예방과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도표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식한 건데 이 밑에 예방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것들 이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미리 그래서 예방의 에너지를 80% 정도 쓰면 이제 실제로 갈등이나 이런 심각한 일들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일상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심각한 거는 되게 공식적인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피해를 준 쪽이나 피해를 받은 쪽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중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는 공식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일상에서는 이런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기 전에 뒤에 걸 먼저 보시면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이제 변환하자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고 자발적 책임이 이제 많이 따르죠. 네. 그 다음에 이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친구한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어떤 욕구나 요구가 있었는지도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준 쪽이나 피해를 받은 쪽이 서로의 욕구나 요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로 두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핵심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공동체가 접근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기본적 접근은 이거예요. 네, 어쨌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 요구를 좀 다루고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년 과정 초중고에 따라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앞부분으로 다시 가시면 네. 요 표에서 왼쪽에 있는 게 학생들의 실천 단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체험들, 이 서클 대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 대화라 말할 수도 있는데 요 서클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여 이렇게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으로 담임들이 1, 2학년 체크인 시간에 월요일 날 뭐 아침 그다음에 금요일 날 체크아웃 이제 집에 갈 때 이런 걸 하고 이제 3, 4학년은 공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감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걸 하고 오른쪽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학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조치,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3, 4학년이 공감 대화 했던 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감정 카드를 놓고 왜냐하면 애들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이해하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슬픈 것도 얼마나 슬픈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잘 표현을 못할 뿐더러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 이제 어른이니까 이걸 썼는데 초등학생들은 쓰는 게 아니고 감정 카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좀 선명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걸 들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이런 상태구나를 좀 알아채고 공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실제 화면을 사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이 될 건지 뭐 꼭 감정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카드를 씁니다. 뭐 솔라리움 카드도 있고 이거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상상해서 그리기도 하고 내가 설명한 걸 짝이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합니다. 네. 요것도 이제 밑에 저학년들이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형상화되고 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을 좀 잘 이끌어주는 카드들이 되게 많아요. 솔라리움 카드부터 시작해서 좀 아실 건데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그림을 놓고 요것도 지금 사실은 방사형으로 놓는 이유도 있어요. 다 의도가 되어 있는 건데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준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서클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실을 하나 이제 드리고 잡으라고 하면 한쪽에서 실을 당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딸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주는 걸 직관적으로 또 놀이하기도 하거든요. 실 가지고. 그렇게도 우리는 다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런 평화적인 교실에서 안전한 교실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적인 압력을 직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UN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덴마크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행복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을까?
우리나라 솔직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성취도 있지만 우울, 자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맞죠. 근데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학습을 하던 학교에서 레귤러 시간에 공감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타심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배려나 존중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민성이 모아져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생물이잖아요. 어제 기분 오늘 기분 다르거든요. 어제 컨디션 오늘 컨디션 다르고 오전하고 오후가 달라요. 우린 생물이거든요. 되게 액티비티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미세먼지 1시간 단위로 좋았다가 나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 감정이나 기분은 더 많이 바뀌거든요. 오래 유지될 수도 있지만 단지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가면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네, 그런 것들이 어른은 잘 돼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런 알아채는 훈련들을 계속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초등 생활 규정에 회복주 생활 교육이 담겨 있어요. 이 가치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진행하진 않고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서 이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그런 재량이나 또 여러 가지 좀 변수는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생활 규정에 초등과정 생활 규정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요 기준이 지도하고 기준은 달라요. 지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어떤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기준은 언제 되느냐? 생활 규정은 뭔가 논란이 될 때, 논란이 소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스마트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성 반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쓰지 않겠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결정하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는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용모, 태도, 수업에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확대하면 이제 미랄의 인성 및 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인고 정발을 실천하는 거. 인사 잘하고 고말 쓰고 정리정도 잘하고 바른 태도, 바른 마음이고 이게 이제 캠페인이고 짧을수록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게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이유를 떠나서 친구를 놀리거나 비난, 욕, 신체적 폭력 행한 경우.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사안들이 너무 개별적이고 그리고 그게 1년, 2년, 3년 묵었던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재 사안을 두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적 폭력 아니고 언어적 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이거를 분석하고 규정하는 게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와 뭐 이렇게 피해를 준 쪽이 요구를 규정을 분석하고 규정하고 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욕구나 요구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복원시키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관계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너무 그게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 이제 뭐 1회, 2회,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는 있지만 이 단계를 적용하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참고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네,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7시 반부터 뭐 지금 거의 시간을 다 듣고 오늘 실천도 해보고 우리 초등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 학교가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학교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 서클이든 대화든 감정에 대한 부분, 존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같이 어깨동무하는 가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으니까 네, 이런 취지만 있으면 뭐 같이 가족들하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학부모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지금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 그렇게 느끼시지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사고 또 이제 부모님이시고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커 나갈 때 우리가 분명한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도우심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남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네,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교실이 삶의 자리이자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맞죠? 네, 일상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 정말 힘든 아까도 이제 또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힘든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이 구조화된 이걸 엎을 수가 없을 때 정말 이제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도움의 손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받는 그 느낌은 되게 이제 큰 거죠.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구조에 대한 거에 이해를 가지고 주변의 여러 많은 친구들, 뭐 주변인들 또는 방관자라고 말하는 주변인들의 힘을 긍정적으로 키워서 소수의 피해를 준 쪽이나 받은 쪽이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그게 우리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취지고 가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 배움의 기쁨과 사귐의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이걸 하나 놓고 먼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실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생각들 여러 마음들을 나누며 서로가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마음들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학교와 교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이자 살아가는 공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잘 아버지 하나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서 배움의 기쁨과 사귐의 즐거움이 아버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학교와 교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또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오늘 또 나눈 이야기들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조그맣게 실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귀한 시간들로 계기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황폐하고 어그러지고 왜곡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미라디오 학교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그 마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춰드려야 되는데,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하나 더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좌석을 원래 위치대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좀 힘을 내셔서 센터피스 좀 정리해 주시고 의자는 원래 형태로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